사실 32평형 투베이 구조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이 주방의 사이즈, 폭, 길이, 그리고 문의 위치에 따라서 정말 많은 구성이 달라져야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니클래식 디자인입니다. 오늘 보실 현장은 가장 많이 들어가시는 평형인 32평형 아파트인데요. 오래된 구축 투베이 현장 우리가 어떻게 인테리어를 했는지 한번 영상으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번 현관은 우리가 특이하게 좀 사선 구조로 프로를 봤습니다. 보통은 중문을 시공하면은 이 거실 방향을 벽을 답답하게 막아두고 이쪽으로 중문을 시공하게 돼서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 현관의 모습이 굉장히 답답하게 되는데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사선으로 중문을 배치를 하면서 이제 큰 통유리를 중문에 설치를 해뒀기 때문에 현관의 모습이 인식이 돼서 조금 더 확장감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신발장을 사용하실 때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른 불편하지 않은 틀을 먼저 잡아두는 것을 우선시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사를 하실 때 큰 짐이 들어올 때 무리가 없도록 큰 짐의 이동 동선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중문의 사이즈도 잡아봤습니다. 신발장 같은 경우는 이번 현장이 크진 않지만 도어가 세 짝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세 짝을 기준으로 하실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맨 우측 도어에 반장을 사용하면서 이 반장의 부분에 거울과 그리고 우산꽂이를 시공해서 출입 시에 가까운 위치에 위치를 하도록 하고, 그 위쪽으로 서랍장을 위치를 시켜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신발의 수량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다 선반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공간을 푸시도어로 계획한 이유는 거실에서 봤을 때 중요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신발장 자체를 아트월로 활용을 하는 의미에서 손잡이를 달게 되었고, 이 신발장으로 떨어뜨려주는 이 센서 조명이 켜질 때 같이 하단에 T5 조명이 들어오게 돼서 은은한 조도를 들어오고 나올 때 맞이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들어오면서 거실로 자연스럽게 이 질감이 타고 넘어갈 수 있도록 사하라 그란데 라이트라는 마루 제품에 맞춘 비슷한 질감을 타일에 불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타고 넘어가게 설계를 해드렸어요. 저희가 몰딩을 극도로 안 보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문틀과 도배를 마감을 할 때도 이렇게 미니멀하게 최대한 실리콘을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실에서 봤을 때 현관의 확장감이 이 거실에서 보시면 잘 보일 거예요. 거실에서 현관을 바라봤을 때 뒷공간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집이 넓어 보이게 되죠. 주방부터 한번 가보실까요? 사실 32평형 투베이 구조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이 주방의 사이즈, 폭, 길이, 그리고 문의 위치에 따라서 정말 많은 구성이 달라져야만 하는데요. 이번 집 같은 경우는 우선 가장 제가 주안점을 뒀던 게, 냉장고가 주방에 위치를 할 때 한가운데나 주방 앞쪽으로 위치를 하게 되면 주방을 바라봤을 때 시야를 너무나 많이 가리기 때문에 답답함이 커져요. 그래서 어떻게든 터닝도어 사이즈를 이 집 같은 경우는 줄여가면서까지라도 냉장고를 뒤편으로 배치를 하는 것을 우선으로 고민하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주방 길이를 설정을 할 때 디귿자를 하느냐 식탁을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일단은 작업대를 많이 확보를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두게 되었고, 그 뒤로 6인 식탁을 사용하시는 다이닝 공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6인 식탁을 이렇게 두셔서 주방과 만나는 한 자리를 좀 죽이게 되었고, 그래서 6인 식탁을 5인 식탁처럼 사용하시게 되는 개념, 그리고 나머지는 32평대의 주방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작업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인덕션과 개수대 사이에도 널널한 작업 공간, 그리고 개수대 우측에도 다양한 가전기기를 올려두실 수 있는 넓은 작업대가 나오게 되었고, 이렇게 설계를 한 가장 큰 이유는 이 공간을 꺾어 들어가게 되면 꺾인 지점에서의 로스 공간, 주방 작업대가 나오게 됨으로써 생기게 되는 금액의 상승, 그리고 이 꺾인 지점 외에 나머지 직사각형이었던 넓은 공간이 통로로만 이용을 하게 돼야 되는 애매한 동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피하고 싶었던 게 이번 주방 설계에서 가장 커서 이렇게 심플한 기역자로만 주방을 구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직사각형의 넓은 공간이 나오게 되었고, 이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으냐면 주방 작업 공간을 확보해두고 뒷부분에 가구나 가전기기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활용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포트폴리오 보시면은 비슷하지만 조명으로 현장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걸 되게 기피합니다. 그래서 이번 현장도 꼭 필요한 위치에만 할로겐 조명을 이렇게 쏴주게 되었고, 부족한 작업 조도는 상부장 아래 하단에 LED 바로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방 구성을 잠시 보여드리면, 도어 하나하나의 라인을 되게 신경 써서 균일하게 맞추게 되었고요. 그리고 냉장고장은 빌트인 냉장고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벽과 만나는 냉장고의 틈, 그리고 냉장고 장과 냉장고의 틈을 최소한으로 설계를 하게 되었고, 우측으로 저희가 인덕션 장이 오게 됐는데, 이 아래 하단에는 블룸 서랍재, 오스트리아 제품인데 좀 선도가 높은 제품이라 저희가 자주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인덕션의 위치를 벽에서부터 살짝 띄우기 위한 양념 방장, 그리고 그 위편으로는 이 도어 라인을 깨지 않기 위해서 가구 도어를 시공하지만 그 안쪽으로 하이드 빌트인 후드를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냉장고가 들어가기 되게 애매한 장소였지만 터닝 도어를 줄이면서까지라도 이렇게 냉장고를 시공을 해드리게 됐어요. 전면에 샤시까지 냉장고 사이즈에 맞게 미리 조정을 해가면서 냉장고 공간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주방을 저희가 계획을 할 때 냉장고부터 신경을 쓰면서 작업을 했다, 이런 계획의 순서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인조석 상판은 터치 질감의 제품으로 시공을 해보게 되었고, 거기에 맞는 유연상제 타일을 시공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전은 CTA1257 제품, 싱크볼은 백조 깐포르테 860이라는 제품을 저희가 이 마감 톤에 맞게 무광 수전으로 제품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가 식세기를 이렇게 시공을 할 때는 밑단이 이렇게 끊겨버리면 너무 보기 싫기 때문에 밑단이 끊기지 않도록 목찬넬 손잡이를 그대로 라인에 이어가는 디테일을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방옆 발코니인데요. 원래 세탁기가 있던 이 작은 공간을 우리가 세탁기를 앞발코니로 이설을 하면서 비워두고 김치냉장고 공간을 따로 마련해드렸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김치냉장고를 꼭 사용하셔야 한다 그래서 이 발코니 공간을 강력하게 추천드렸고요. 이 발코니 공간은 이제 다양한 다용도 수납을 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공용 욕실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톤의 베이지 톤 포세린 타일로 마감을 해드렸고, 포세린 타일을 이용하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돌리컷이 가능하다는 거죠. 젠다이 부분을 타일 자체를 사선 마감으로 잘라서 시공을
시공했기 때문에 한 가지의 재질로 자연스럽게 아웃 코너를 타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젠다이 선반은 샤워나 욕조 공간까지 쭉 이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미니멀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고 이 젠다이 그대로 선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욕실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컴팩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재질만 질감만 정리를 해두고 세면대 변기 좀 깔끔한 형태를 채택을 하시고 수전까지만 분위기에 어울리게 작업을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거실인데요. 거실 한가운데는 실링팬을 달아드리게 되었고요. 저희가 메인 등을 사용 안 하는 대신에 이 집은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했는데 단내림을 그대로 활용해서 이렇게 간접 조명을 표현을 해드리게 되었어요. 이 간접 조명과 창가에 있는 커튼 간접 조명 그리고 벽으로 쏴주는 벽을 밝히는 할로겐만으로도 이렇게 저녁에 생활하시는데 무리 없이 따뜻하면서도 밝은 조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TV벽은 깔끔하게 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반매립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세탁실을 앞발코니로 이설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수관으로 물을 내리면 불법이기 때문에 안방욕실로 상하수도 배관을 그대로 끌어와서 세탁기 워시타워를 사용하시기 편하도록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빨래 건조대를 가까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 면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꼭 필요한 공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곳은 안방인데요. 거실과 마찬가지로 시스템 단내림을 그대로 활용해서 조명을 별도로 메인 조명 없이 은은한 분위기로 밝혀드리게 되었습니다. 안방욕실에서는 비용 절감을 좀 하기 위해서 도기질 타일로 마감을 해드리게 되었고 도기질 타일 마감을 하면서도 바닥 타일 색감을 좀 잘 맞추고 젠다이 색감을 전체적으로 크게 이질감 없이 마감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목동 삼성 레미안 아파트 현장 간단하게 둘러보셨는데요. 이게 되게 간단한 평면이지만 막상 주방 계획하실 때나 거실을 계획하실 때 레이아웃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혼자 고민을 하시는 것과 상담을 받으시면서 같이 고민하시는 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고민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한테 댓글로 물어봐 주셔도 좋고 전화를 주셔서 문의를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현장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